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11월 마지막 거래일 또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회복한 2,500선인데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이 쭉쭉 빠지네요. 오늘 굉장히 또 힘 빠지는 또 한 주가 아니었을까. 막판에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침울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당장 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게 복이 많은 남자 모셔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일주일 만이십니다.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내 증시 최근 흐름만 체크해 보시면은 월 초랑 월 말이 가장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11월도 이런 좀 나쁜 현상들이 이어져 갔는데 12월 달은 그래도 약간은 11월까지만 마무리 짓고 12월 초랑 말은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좋은 선물들 들고 왔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생방송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뭐 DS 단서뿐만이 아니고 또 보너스 종목으로 단기 전략주 챙겨주셨더라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로 또 명확하게 빨간불을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월 초와 월 말이 안 좋은 이런 나쁜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우리가 12월도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개별주 양상으로 뚜렷하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어떻게 오늘도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대표님? 제가 최근에 또 너무 수익률이 좀 괜찮게 선물을 해드렸어가지고 저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부분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나오실 때마다 쉬어간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믿지 않고요. 일단은 여기서 좋아요. 한번 튕겨보세요. 제가 자리 옮겨서요. 또 튕기실 수 있을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단기 공략주는 좀 추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준비돼 있죠. 당장 다음 주에 시가 베팅을 할 만한 그러한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시태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대왕고래와 금융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대왕고래와 금융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대왕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첫 시추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 위치했으면 저도 가져오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이미 약간 좀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큰 폭으로 조정이 왔습니다.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타점을 잡으시면은 또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일단은 최근 금융주들이 좀 조정도 조금 받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강세인 종목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금융주들이 지금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굉장히 크게 실행한다고 했고 앞으로의 또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의 그다음에 전망, 실적 전망,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ETF, 밸류업 ETF가 또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금융주 쪽에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에 아예 조금 제외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와 금융 내에서의 우리가 종목의 움직임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꽁꽁 얼어붙은 증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증시는 그럼 봄인가요? 겨울인가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에 딱 맞게 일단 겨울이다라는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내 계좌는 또 불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권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5분 저희가 당첨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분들이 당첨됐는지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봅니다. 주식의 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이후에 대한 좀 경계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커진 것 같고요. 일본의 엔화 강세 영향 등 사실 국내 하락 배경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수급이 부재하다라는 게 가장 좀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하루 시장 계속적으로 좀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힘이 쭉쭉 빠지는 시장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11월에 우리가 마지막 거래일까지 끝났고요. 12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 전략 짜봐야 되는지 바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복이 많은 남자죠. 이은복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렇게 저만 보면 이렇게 밀당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제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일단은 아니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왜 자꾸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저 슬픕니다, 대표님. 제가 너무 많이 드리면은 네, 또 네. 이제 사람이 좀 이제 너무 버릇이 안 좋아질 수도 어, 있고 약간 무슨 좀 버릇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쉽지 오늘 좀 않네. 보수적으로 좀 네.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쉽지 않네요. 일정 매매 달인답게 또 우리 대표님께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추가적으로 챙겨주시고요. 게다가 생방송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잘 나니까 굉장히 종목에 관련해서 아끼시네요. 제가 수익률표 먼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방송의 공략주였죠. 생방송에서 주셨던 DS 단석 잘 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청산하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청산가 58,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26%의 빨간불, 그리고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으로 챙겨주셨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파셨습니다. 목요일에 들어갔다가 월요일에 팔았으니까 명확하게 한 2, 3거래일 내에 7%의 빨간불 챙겨주셨고요. 화성밸브 13%, 하나오션 10%, SY스틸텍도 10%, 갤럭시와 머니트리 15%, 우리기술투자도 명확하게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다 두 자릿수대의 빨간불 켜주셨네요. 전진건설로부터 14%, LIG 넥선 15%, 삼양식품 11%,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10%, ST팜도 11%. 누군가가 약속이라도 한 듯 10% 정도의 빨간불을 켜면 정말 딱 청산을 하는 그러한 가격대까지도 완벽하게 제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아무리 시장이 좀 빠지고 시장이 조금 오를 때는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일정 매매의 달인답게 일정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선점을 해서 일정 나오고 차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좋은 가격대까지 제시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런 일정 매매의 달인과 그리고 확실하게 뉴스 팔로우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12월의 시장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0분까지 저희가 문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많은 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 네.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월말과 이제 연초, 그러니까 월초 네. 별로 좋지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회복한 2,500선인데 네. 오늘 또 이제 그대로 뺐네요. 일단 코스닥 쪽이 더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어제 굉장히 좋더니 네. 또 그놈의 알테오젠하고 근데 알테오젠만 빠진 게 아니고 네. 사실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제 보로노, 뭐 펩트론 이런 또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또 네. 코스닥이 더 안 좋았던 모습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월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는 더 빠질 때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낙폭이 가해졌었고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올라와 주나 싶다더니만 역시 2,500을 지켜주지 못하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아닙니다. 올라갔어야지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데 오르지도 않고 그냥 떨어져 가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는 더 내려가야 될 구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680포인트 선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3중 바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닥 구간에서 지지받고 이제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 PBR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평균 PBR이 지금 현재 1도 안 됩니다. 0.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증시에서 1 이상이에요, 다들. 근데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유일하게 저 PBR 0.8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빠르게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반등, 지금 코스피는 확실히 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 정책이 그렇게 좀 크게 작용되지는 않았지만 금투세도 이제 연말에 확실하게 폐지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밸류업 정책까지 성황리에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스피는 지금 현재 저평가 부근이니까 충분히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휴장을 했어요. 이제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을 했었고 오늘 일단 가장 큰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예상보다 강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의 훈풍을 반도체 쪽 섹터의 훈풍을 불어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가 조금 약간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진짜 아예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약간 조금 막판에 좀 말아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이러면서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가 이런 뉴스,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더라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매일매일 밀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역시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테마를 보시자고 하면은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생리대입니다. 이거 생리대는 좀 왜 올랐나? 이게 왜냐면은 생리대가 일단 중국에서 현재 굉장한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해외 기업들의 생리대를 지금 현재 3호 사재기까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사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의 생리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도 가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스페이스 X 관련 종목들 오늘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긴 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와준 거고 특별하게 뉴스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AI는 최근에 11월 말에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국내 정부에서도 AI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고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 쪽 섹터도 오늘 또다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 일정 보자고 하면은 12월 5일 날에 약간 좀 모여져 있는데요.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파월 연설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판도가 또 바뀔 수가 있고 12월 달에 미국 증시의 또 상승 랠리가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여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2월 15일 날 일정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짧게 보시면은 코스닥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어서 이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도 3중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딛고 이제 일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12월도 굉장히 이제는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최근 시장. 하지만 국내 증시 이제 12월 달에는 약간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 이제 12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제 자세하거나 이제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지수가 단기 바닥권을 좀 형성하나 싶기는 했는데 또 네. 금요일 오후장이고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악재 같은 이러한 또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리스크 회피성 물량들까지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투매 현상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었을 때 오늘 시장 지금까지 해서 이제 더 빠질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까지 감안해서 때 어떤 종목을 저희가 선별해야 되는지는 우리 오늘 이은복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매가 까다롭게 할수록 정확하게 종목을 보는 그 해안을 가지신 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짧게 수익률표 보시면 자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막 아무 종목이나 마구잡이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시세가 나올 법한 종목들을 굉장히 선별을 잘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방송에 공약주였던 DS 단서 어느덧 58,000원에 26%의 팔간불 켜주셨고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으로 주셨던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몇 번이나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도 7%의 빨간불을 켜주시는 등 지금의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저희가 매매해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땐 실력 있는 전문가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5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릴게요.
드릴게요. 방송 시간 35분 남았고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5분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좌절금지님, 그리고 인항공님, 자, 최현웅님, W0609님, HDD님 이렇게 또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선물 드리고요. 게다가 좋은 종목까지 저희가 선별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종목에 관련한 돈도 벌어가시고 선물까지 얻어가시는 그런 똑똑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이제 더 튕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갤럭시 하모니들이 네. 지금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버릇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거는 진짜 네. 말이에요, 광고예요. 아니에요. 전문가님. 갤럭시 하모니트리라는 종목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7%의 빨간불을 켜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신 모든 분들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목요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청산을 하신 거니까 진짜 2, 3거래일 내에 이러한 또 빨간불을 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은 나도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주세요. 일단 주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야 저희가 또 마음 편하게 방송을 하고 네. 또 12월에 산타랠리 안 오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주세요, 대표님. 그럼 오늘 딱 조건 하나 걸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5분 정도 이상 입장을 해주시면은 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갤럭시와 머니트리처럼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보너스 종목을 제가 선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일단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이게 단기 공략 보너스 종목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거를 들어간 이유는 2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암호화폐, 두 번째로는 STO 토큰 증권입니다. 그래서 2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즘에 최근 토큰 증권 관련 종목 보시면 최근에 끼가 살아 있어가지고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확실하게 다가가면 좋았던 게 눌리면서 하고 제가 아까 수익률표 보시면은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되게 공략을 많이 했었어요. 왜 공략을 많이 했냐? 자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치고 올라갈 때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너무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올라가야지 빨리 정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에 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올라갈 수 있대. 네, 변곡점이 있죠. 이때 타점을 잡고 볼린저밴드 하한선 근처에 와서 지지 라인에서 반등해 줄 수 있는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틀, 3일 안에 빠르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었고, 지금 자리도 보시면은 또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추세 또 하락 추세 맞고 내려가고 있는데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몇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또다시 공략 나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S 단석입니다. 네, DS 단석은 이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안겨다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 특징은 뭐 SF의 항공유로 좀 전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와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 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오늘도 또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제 정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곤욕을 좀 치렀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버티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항을 뚫었어요. 첫 번째 1차 저항을 뚫게 되면서 신고가를 간다. 연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는 이 저항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 DS 단석이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시 힘있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다시 올라가 주나 싶다더니만 또다시 고점 찍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어제 다시 올랐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또 다시 달성을 했지만 아쉽게도 조금 오늘 밑꼬리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26%면 훌륭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또 좋은 히든 종목까지 들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시잖아요. 주식에서는 사실 고점에 못 팝니다. 맞습니다. 어깨 정도에서만 팔아도 진짜 잘 팔았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진짜 그 어깨의 그 수준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과 청산 가격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DS 단석 무려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고 다시금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슈가 나오고 수급이 몰리면 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는 개별주 양상이 뚜렷한 특히나 개별 호재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러한 또 시선으로 DS 단석 주셨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STO 법지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보너스 종목까지 챙겨주셨으니까 자 오늘 약속 받아냈습니다. 일단은 약속하고 저희가 시작하는 거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저희가 그러니까 보너스 종목을 하나 더 챙겨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수익 봤으니까 다음 주 이 시간까지도 또 우리는 이러한 빨간불 켜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50분까지 들어오셔야 이런 기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탑승하셔서 꼭 다음 주만큼은 붉은 기둥 그려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종목 말고도 네. 사실 대표님 방에서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요. 일정 매매 달인답게 뭐 브리핑부터 어떠한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 단기 급등 종목도 서비스로 드리고 있고 이것도 또 무료 서비스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황도 제가 짧게 남겨드리고 있고요. 관심 테마 그리고 관심 테마에서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가는지에 대해서 뉴스 기사와 함께 한 줄 평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정까지 이제 일정 매매의 달인답게 일정까지도 제가 중요 일정만 간추려가지고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급등일보다 더 빠르게 제가 뉴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뉴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해석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기초 교육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하시는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뭐 좀 잘하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육 영상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짧아요. 한 5분에서 8분 정도 길이밖에 안 되니까 교육 영상 보시면서 한번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지름길이니까 이런 영상도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 그다음에 단기 보너스 종목까지 이 팍스 커뮤니티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황 브리핑부터 뭐 장중 관심 테마 그리고 가장 필요한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주린이를 위한 HTS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교육 영상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특히나 단기 공략주 이것만큼은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글자 단기 공략주입니다. 다음 주 꼭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약속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 27분 남았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바로 종목 선물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에 한 번꼴로 대왕고래는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일단 또 대왕고래 하면 또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테마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2주 전에 얘기했을 때는 뭐 잘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네. 그 기대감으로 사실 종목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어찌됐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봤었을 때는 산유국의 꿈을 그릴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사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해 심해가스전에 나온 것은 이제 최대 140억 배럴의 이제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시추계획 최종 검토했잖아요. 네. 근데 최종 검토를 했다라는 소식이 사실 세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모멘텀을 끌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게 이제 12월에 첫 시출을 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떨어졌다고 해서 약간 좀 제 주식시장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인 기간이 와가지고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또 이제 수익을 내드렸으니까 다시 또 떨어졌으니까 또 주워가지고 수익을 내드리는 그렇게 4848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대한거래 시추 같은 경우는 8광구랑 6-1광구 북부 지역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시추선 부산항으로 입항을 했고 지금 최근에도 많이들 입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추 관련 종목들을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들도 한번 움직임 체크해 보니까 약간 오르락 말락 좀 시장이 너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큰 폭의 상향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좀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나 이런 게 좀 부재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 무슨 뉴스가 나오겠냐면은 이제 12월 중순이니까 정부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뉴스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쌓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추 관련 종목들이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서 시추 작업을 현재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시추공 하나 뚫으려고 하면은 최소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이 1,000억인데 이게 1,000억을 들여서라도 해도 성공 가능성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거의 100%로 맞추려고 하면은 한 5개 정도 시추공을 좀 뚫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최소 5,000억 이상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00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랑 정부에서도 이렇게 투자자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한거래는 제가 이제 약간 사골국처럼 계속해서 들고 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률표 보시면은 제가 수익을 안기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타점이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돌고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시추 대한거래 관련 종목 중에서 한국가스공사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대왕거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요. 네, 시총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대왕거래 섹터 안에서의 종목 중에서 상승은 하지만 두 자릿수의 수익을 안겨드리기가 조금 버거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리스크는 확실히 없죠. 다른 종목 시추 관련 종목들보다는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 제가 아까 수익률표 보시면 두 자릿수 수익률만 안겨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실제적으로 수혜를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두 자릿수까지는 끌어올리기에는 시가총액이 높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그래도 바닥 지지 라인이 잘 형성이 됐습니다. 네, 바닥 지지 라인 형성이 됐지만 제가 오늘 끝에 가져온 종목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틸입니다. 넥스틸도 이제 시추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점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이 종목 큰 단점이 뭐예요? 내려가는 거 하락폭 보이시죠? 하락폭이 대왕거래 관련 종목들 중에서 하락폭 1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이어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 또 공략 나가셨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타점은 내려왔어요. 너무 많은 차익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고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단 지지 라인에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타점을 잡아갈 수 있지만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기 조금 힘겨운 종목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앵커님은 어떤 종목을 좀 원하세요? 혹시? 둘 다 별로네요. 둘 다 별로시죠? 네. 그래서 이런 네. 다 별로시라고 네. 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공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네. 종목 선물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것도 싫고 네. 미지근하게 가는 것도 싫어요. 네.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치고 빠질 만한 그런 좀 매력적인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는 네. 한국가스공사로 꽤나 수익을 맛봤는데 네. 현 시점에서는 약간 후발주제격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어찌됐든 이제 시출 계획이 최종 검토까지 완료가 됐고 세론으로 주가가 빠졌으나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특히나 당장 다음 주에 시가 베팅으로 갈 만한 종목은 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진행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일단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시추, 대한거래 섹터 안에서 이 종목이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제가 이 종목도 얼마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2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그다음에 용선, 용역 계약까지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이고요. 신제품으로 고압가스용 볼밸브 판매까지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매수가 먼저 매수가 1차 목표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좀 궁금하시잖아요.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커뮤니티만 입장해 주시면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어떤 종목명이랑 2차 목표가까지 그다음에 타점까지 명확하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얄밉게 가리신 거예요? 아, 2차 이거는 저도 이제 목표가를?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저희 커뮤니티 방에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이거는 조금 가려보고 네.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 매수가도 솔직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베팅은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매수가까지 잘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드렸냐? 이것도 여기 현재 10,000원 이하 지지 라인에서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이 종목 일단 한번 튀어 올랐다가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변곡점 이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때도 결국 아래 꼬리를 달고 내렸던 걸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때 처음에 급등했었을 때 이 저항 라인을 뚫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이 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반등에 성공해 줬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이때인가 이때쯤 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타점을 드렸고 결국에는 두 자릿수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왜 다시 재공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고점 대비 지금 아까 넥스틸 빠진 것처럼 결국에는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대한고래 관련 섹터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타점의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은 그래도 최근 한 달 정도, 2주, 3주 정도의 흐름만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아랫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해줬죠.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반등해줬고 그래도 매수세가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 그런 뉴스들 계속해서 대한고래 이슈가 나올 거고요. 12월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솔직히 대한고래 프로젝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고래 섹터 안에서 또 대장주 역할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가스공사도 매우 잘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바닥 구간에서 큰 폭으로 급등,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 한번 터지면 무조건 장대 양봉이 확실하게 나오는 섹터 안에서의 대장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만약에 지금 22평선을 뚫리고 아랫부분을 내려오게 되더라도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 지지라인을 형성해 줬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종목보다 리스크는 덜하고 하지만 올라갈 때는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알고 싶거나 또는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2월 중순에 0일만 이제 시추 작업이 본격화된다. 사실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한두 번은 더 틀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다. 여기서 사실 힌트가 다 나간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일 얄미운 게 이 매수가하고 1차 목표가 주셨는데 2차 목표가를 저렇게 가려놨습니다. 지금 사실 1차 목표가랑 매수가가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진짜 찐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는 사실 2차거든요. 저걸 가려놨다? 저거는 사실 안 보고 배길 수가 없게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밀당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을 알아야겠고요. 2차적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매수가 11,200원 주셨는데 장중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QR 스캔 입장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도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로도 단기 공략주 제시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렇게 안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다가 오늘 또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쿨하게 또 챙겨 주신다고 하시네요.
오늘 입장 시 단기 공략주 보너스로 더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16분 남았으니까요. QR 스캔 입장하셔서 이러한 기회까지 다 함께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가 베팅 알아봤다면 이제 네. 단기 스윙 쪽으로는 금융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네. 이제 금융주라든지 통신주는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아, 있어요. 그쵸. 어찌됐든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금리 인하, 물가 상승 둔화, 이건 사실 이제 증권사라든지 금융주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 뭐 밸류업에 관련한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금융주도 여러 개잖아요. 네. 증권사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금융도 많죠. 있고 보험도 있으니까 네. 어디 쪽을 바라볼까요? 일단 저는 은행 쪽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금융주 쪽이 약간 좀 타격을 입는 게 맞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주를 들고 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주들이 그렇게 이번에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고 약간 조금의 조정세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점이 와서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밸류업 ETF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행 쪽도 이제 실적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은행계 금융 지주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은행들의 또 주주 환원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크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주 환원 중에서 당연히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없애버리는 거, 소각을 해서 지금 주가를 주식의 가치를 좀 더 높이게끔 그런 좋은 방안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밸류업 ETF도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기간의 자금이 유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은 최근 매수세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랑 개인들은 조금 팔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사 모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고 온 종목 KB금융입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 솔직히 대장주가 맞습니다. 금융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고 가장 강력하게 저도 이거는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차트 보세요. 앵커님 이거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높아 보이네요. 네, 솔직히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들고 가실 분들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차트 자체가 그냥 초보자이신 분들도 너무 고점이어가지고 좀 공략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해서 따로 공략을 안 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고점까지 한번 달성을 했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쌍봉을 약간 만들어줬어요. 네, 쌍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 추세도 전환이 됐는데 물론 이거 더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떨어진 지 고점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좀 아직 고점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고점이어서 리스크가 크다. 이래서 이 종목 한 번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어때 보여요? KB금융지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이게 저항을 못 뚫어요. 얘네가 보면은 이 저항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었으면은 물론 이제 또 다시 한 2만 원,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항을 몇 번 못 뚫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 네 번, 거의 5번 정도나 못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뚫기까지가 정말 큰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어떻게 됐어요? 저항 못 뚫고 또 다시 지지부진하다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이 저항 근처에 있어요. 네, 저항 라인 근처에 있는데 결국에는 저항 맞고 또 다시 떨어질 건데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도 그래서 좋지만 공략은 따로 안 하겠고 뒤에
굉장히 좋은 종목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간 고점의 부담감이 좀 있기도 하고 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저항을 맞고 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토대로 봤었을 때 금융주가 약간 매력적이기도 하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좀 여건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또 12월에 밸류업 지수 이제 리밸런싱도 있고 내년에 또 밸류업 공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가장 힘이 좋은 종목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일단 내년까지는 들고 갈 법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조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5천만 주나 무려 감소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자사주 매입한 금액이 무려 7천억입니다. 7천억. 그리고 양호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및 내년 대손 비용 감소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이 해서 앞으로의 주가의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 이 아까 설명해드렸던 기업들도 굉장히 주주가치 제고 전환을 정말 잘했지만 이 기업도 정말 선발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이것도 매수가랑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비밀로 해드렸고 손절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또 2차 목표가를 저렇게 얄밉게 가려놨을까요? 그래도 네. 또 빨간색으로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또 빨간불로 해야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좀 부적같이 저는 믿고 있어서 이 빨간 네모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근 흐름 한번 보실게요. 일단 금융주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간의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간이 며칠 동안이냐면 이 하루 언제냐 11월 15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어요. 좀 끌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결국엔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 쪽도 거의 하루만 빼고 전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많이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이랑 금융투자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 통해서 앞으로 주가가 더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종목 말고 왜 이 종목을 가져왔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앵커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에 비해서 조금 들 같네요. 네, 들 같죠. 네. 그러니까 조정을 세게 받긴 했지만 네. 그래도 공략을 하게 되더라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차트가 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지금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좋은 타점이 왔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지를 그래도 잘 요번에 반등을 해줄지 말지는 일단 한번 내려와 봐야 좀 알겠지만 네. 이 기업이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지금 공략을 하더라도 몇 프로 안 떨어져요. 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금융주들보다 이 종목이 가장 메리트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다른 종목들은 고점이고 저항 못 뚫고 있지만 이 종목은 이제 쌍바닥을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고 추세까지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방 입장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 가치 재고 목표 달성을 지금 연이어서 좀 이끌어내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금융주에 관련한 호재들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현 시점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 그런데 저렇게 얄밉게 2차 목표가를 가려놨어요. 내가 53,000원에 들어가서 57,000원에 팔려고 이 종목을 들어갔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찐으로 내가 목표를 보고 있는 것은 저 2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필히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하셔서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에서는 가려놨지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얼만큼의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꼭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단기 공략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이 기회 저희가 50분까지 확실하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시가 베팅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재 금융에서도 은행주인 이 종목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 네.
시가도 받고 단기 수익으로도 봤는데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매기세가 쏠리겠구나 하는 오늘의 주식에 보면 종목은 따로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AI입니다. AI 중에서도 우리 국내 증시 AI 1위 기업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 최근에 AI 섹터가 주목을 받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AI 차를 임명을 검토하고 있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로도 편입이 된 게 최근에 AI 섹터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대박인 게 하나 있어요. 앵커님 혹시 쿠팡 이용하고 계시나요? 네. 로켓 배송 이런 거 이용하시나요? 네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새벽 배송까지 도전을 한다고 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네. 이 기업도 확실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말 저도 이걸 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넷플릭스 이용권까지 추가가 됩니다. 넷플릭스 이용권이 제가 알기로 한 5,500원인가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멤버십 혜택이 거의 4,500원인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넷플릭스 이용자들도 이 멤버십 혜택으로 쏠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게 되면은 쿠팡이 이용하고 있는 로켓 배송도 많은 이용하겠지만 오징어 게임 무료로 보겠네요. 네, 그러면? 오징어 게임도 무료로 볼 수 있어. 오징어 네. 게임 관련 종목으로도 편입 한번 열심히 한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년 새벽 배송까지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 공간 AI 분야에서 합작 법인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까지 계속해서 뻗쳐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한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이겁니다. 매출이 부진해서 떨어졌고요. 네, 매출이 부진해서 떨어졌지만 이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현재 해소를 했고요. AI를 활용해서 수익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졌고요. 그리고 솔직히 국내 증시에서 AI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매출액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흑자인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좋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점검하죠. 걸로 하겠습니다. 네. 힌트 드린 겁니다. 힌트.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대박인 게 또 있어요. 매수세. 누가 샀을까? 최근에 이 종목을 누가 사들이고 있을까? 이건 보시면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수세가 진짜 세요. 근데 외국인은 이날 하루 빼고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어요. 15거래일이요. 네, 15걸.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는 주구장창 파는데 이 기업만큼은 계속해서 풀매수를 가동하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도 최근에는 약간 좀 지지부진했지만 최근의 흐름 매수세로 돌입을 했고요.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금융투자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약간 좀 슬슬 냄새를 맡았는지 매수세가 이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매수세가 강력한 이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하는 이유 그냥 딱 보이지 않습니까? 주가 상방이 확실히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이거 2차 목표가는 또 빨간색으로 해드렸고요.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닥 구간을 확실히 잘 다져줬습니다. 바닥 구간을 확실히 잘 다져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 있다가 떨어졌던 거는 매출에 대한 의구심, 부진에 대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희가 같이 함께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추세가 바닥 찍고 추세가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기업들도 폭등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을 뚫었어요. 첫 번째 저항을 결국에는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시면 약간 뚫리면서 W자로도 보이시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세까지 확실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도 뚫었습니다. 예, 보시면 알 수 있겠듯이 계속해서 저항을 뚫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저항 뚫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저항까지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이로 인해서 저항을 뚫고 이 저항이 결국엔 지지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알려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종목 갑자기 힌트가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11월 8일이었나요? 어찌됐든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 가져갔었고 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 끌어올린 주가의 원동력은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네.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AI 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워낙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은 뭐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팍스TV 히든 통신망 들어오시면 왜 사야 되는지 자세한 영상까지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